오늘은 이제 수를 할 차례인데요. 수는 사실 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일 수 있어요. 이제 해자축이라는 게 이제 북방 수국인데,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서 체화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응용하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해자축을 오늘 할 건데, 우선 이제 해자축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해자축이라는 기운 자체가 축토까지 포함해서 이게 수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냐? 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가 의미하는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음축도 있고 압축도 있고 수축하는 기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일단 수하면 수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 첫 번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생명 그러면 수 말고 다른 것들은 생명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모 반에서 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 화가 없는 사람은 불을 먹니? 토가 없는 사람은 흙을 주워 먹니? 이래갖고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토가 부족하신 분들은 뿌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토에서 나오는 뭐 토란이라든지 뭐 파래든지 무래든지 이런 걸 드시는 거지 흙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 화기운도 마찬가지지. 화라는 것은 뜨거운 기운이니까 고추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뭐 이렇게 열기가 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먹어야지 흙을 주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는 기운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걸 한번 자세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기들은요 생명인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수분이 거의 80~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점점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뭐냐면 수분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우리가 보통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물에서 왔다가 수에서 왔다가 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된 시체를 못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제 직업적으로 좀 보면 시반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사람이 이제 시간이 뭐 몇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는 부패가 잘 안 되고 완전히 바짝 말라요. 손가락도 이렇게 얇아져. 그게 뭐냐면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나무 같은 걸 보더라도 겨울나무들은 어때요?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우리 눈에는 막 단풍이 지니까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나무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수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녀로 따지면 뭐 정자, 난자, 뭐 이런 유전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결국은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도 차가운 물 말고 온수를 마셔야 돼요. 따뜻한 물을. 근데 여름에는 사실 저도 찬물을 워낙 좋아해서 얼음물만 먹는데 그러면 꼭 탈이 나. 그래서 하여튼 생명의 기운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 기운이 점차 고갈됨으로써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처음 시작이다, 근원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시간이 이제 시간으로 보면 이제 해시인데, 어두워졌을 때 사람이 활동적이지 않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실질적으로 세상이 아마 보이지 않는다라고, 암흑 속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상상력은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할 텐데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어둠 속에서는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둠은 즉 뭐로 이어지냐면 지혜나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야,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키워드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선 약수라는 말이에요. 약수. 가장 위대한 선, 가장 최고의 선은 물과 이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을 약자예요. 같을 약. 다른 말로 쓰이면 반야야도 돼요. 반야야. 이거는 누가 얘기했다? 도가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교. 도가에서 누가 얘기했다? 노자가 얘기한 거예요. 노자. 그래서 수는 지혜, 어둠은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상선약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불가에서도 한 말씀 했겠죠. 불가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이거를 반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반야신경. 이게 여기서는 야예요. 여기는 약이고 여기서는 이제 반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반 바자 가지 야자인데 반자인데 그것 자체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만물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없는 정도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교. 그러니까 수에 대한 이게 표현들이에요. 지혜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자. 지자 낙수, 인자 똑같은 낙자인데 여기서는 요로 읽어요. 줄골락이에요. 요산. 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낙수라는 건 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할 주류불체라는 말이 이제 적전수에 나오는 말인데 물은 주류불체라고 그래서 두루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정말 조용하고 은밀하게 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대신 이제 인자는 요산이라는 말은 고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유불선에서는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둠의 상징으로 나온 이야기들이야. 상성약순이, 반야니, 지자, 낙순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혜에 관한 얘기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응축하는 기운이 있어요. 모으는 기운이에요. 이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것을 수축이라고도 해요. 수축. 최대한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작게 만든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알집 같은 거죠. 모아서 압축해 버리는 상태예요. 어디서부터 온 것들을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 온 기운들이 응축되고 압축되는 거예요.
근데 봄, 여름에 대한 기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미 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에서 이제 전달받은 거지. 그러니 우리가 보통 이 수를 지혜롭다라고 하고 60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수라는 존재는 목의 맛도 받고 화의 맛도 받고 금의 경험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행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수라는 게 건너와서. 그래서 응축, 압축된 것들은 뭐냐면 다시 목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압축하고 수축하지 않으면 이 겨울 내에 복원되지 않아. 그래서 복원이 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응축하고 수축하는 과정이 바로 이 해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기능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압축되고 응축되면서 감춰지는 거죠. 숨겨지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숨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당연히 기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 그 정보들이, 무한 정보들이 목화, 토, 금이라는 무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수에. 그래서 다음 목으로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한 4-5가지의 그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해수가 이제 그 서막인데, 해수는 우리가 보통 돼지해라고 합니다. 돼지해. 예, 돼지해. 돼지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개걸스럽고, 좀 식탐도 많을 것 같고, 욕심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글자 자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돼지머리 두예요. 이게 돼지머리 두. 우리 돼지머리 언제 둬요? 집에서 반찬 먹을 때 돼지머리 통째로 넣고 먹지 않죠? 뭔가 돼지머리를 둔다는 건 뭐예요?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걸 빌 때 그때 돼지머리를 두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돼지머리 두라 그러면 이게 다할진이야. 다할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야. 누가?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돼지머리고 요게 다할진자고 요게 사람인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정성을 다한다는 소리야. 이 글자 자체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사, 소망, 뭐 정성, 이 글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응? 단순히 그냥 돼지만 떠올리시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분해하면.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제 돼지 머리가 됐다는 건 이미 돼지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네, 죽은 겁니다. 죽은 돼지. 그래서 이 돼지 자체는 산 돼지가 아닌 거야. 네? 죽은 돼지인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는 지장간 속에 뭐가 들어있죠? 무, 갑, 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무갑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생목이 정해져 있어요. 내 숙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해수는 해수의 목적이 뭐냐? 해수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 목적하는 바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7, 16이 되겠죠? 예. 7, 7, 16. 예. 그래서 얘는 해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목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목을 살리는 일이 이 친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수가 있는데 사주에 목이 없으면 이 해수 자체는 쓰임새가 없는 거야. 쓰임새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죠? 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만 보면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 여러분들 이제 아직 합을 안 배웠지만 묘를 만나도 합이 되고요. 인을 만나도 합이 되고 우리가 배웠던 목을 만나면 무조건 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얘를 목의 생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살려준다는 의미예요. 목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는 아직까지 무슨 물? 얼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생해 주려고 그러면 목을 생해 주려면 물이 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해월생하고 자월생하고 축월생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14일, 해월에 들어와서 14일까지는 물이 얼지 않아. 그래서 아직까지 온수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지장간 배울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 사령하는 기관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물을 미온수라고도 이렇게 미온수. 아주 얼어붙은 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한 뭐 10일경에 태어났다 양력으로 그러면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해월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화가 필요한데 조우적으로 봤을 때 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직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물론 화가 있어야지 됩니다만 이제 자월에 비해서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월에 을목,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가 없으면 그냥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해월에 간목이나 을목 요 여기나 뭐 중기 정도 있을 때는 그래도 동목으로 꽁꽁 얼어붙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수생목이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온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는 목이라고 했죠. 목을 향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목을 향한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 죽어갈 때 해수운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애가 빨짝 살아나. 아이고 좋아 그러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까불 수 있는 거야. 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번에 누구지? 손예진하고 누구야? 현빈도 결혼을 한다고. 제가 올해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올해 결혼하잖아. 왜 그래요? 얘네들이 합의돼서 그런 거예요. 올해가 얘가 해수를 깔았거든요. 신해 일주인데 인목이 들어오니까 인해합이 그냥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 들어온 거예요. 둘 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합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목이 해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목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예요. 나한테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수를 볼 때는 목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물이 아니에요. 같은 물이지만 자수는요 오히려 목을 보면 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하고 묘가 만나면 형살이라고 하는 거야. 자묘형살이라고 그러잖아. 자묘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차가운 물 속에다가 나무 뿌리를 넣어버리면 나무 뿌리가 얼어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한겨울에 우리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럼 얼음을 깨갖고 그걸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찬물에다. 그때 찬물에다 손을 딱 담그는 순간 그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죠. 그게 자묘형살이에요. 그래서 자묘형살이 되면 아파. 예. 신경통도 오고 유마티스도 오고 아프다고. 근데 이제 해수는 그렇진 않다는 거야. 아직까지. 예.